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현대인들의 도파민 중독이 위험한 이유 요거예요. 그리고요. 도파민 중독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방법 세 가지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를 끝까지 보신 게 언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초짜리 유튜브 숏폼도요, 중간에 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실제로는 많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요,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 게 바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도파민은 쾌락이죠. 순간적 쾌락에만 몰두하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도 답답해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파민 중독의 원인, 그리고 도파민 중독이 위험한 이유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본 지식부터 확인하고 가는 게 좋죠.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요, 행복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렸어. 또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뭔가 갖고 싶은 것을 샀어. 이런 것처럼요. 그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삶의 활력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게 도파민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은요, 학습, 보상, 예측, 동기부여, 호기심 이런 것들도 관여를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도파민이 없으면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인간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들을 대부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위에 여러 실험들이 있는데요. 신경과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도파민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다양한 실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쥐에 도파민을 제거한 실험을 해봤어요. 그 결과 도파민 제거된 쥐들은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래서 완벽하게 무기력한 상태로 구석에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도파민은 그만큼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놈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렇지만요, 특정 무엇인가에 중독이 됐을 경우에 도파민은 그 중독된 것에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도파민 중독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독된 특정 대상에서만 재미를 찾게 됐을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이 대표적이죠. 이 경우는 게임을 할 때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보상 회로가 고장이 나버려서 일상의 크고 작은 다른 성취에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게임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케이스죠. 두 번째는요, 숏폼 영상을 보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쾌락을 얻는 행위에 중독이 되게 되면요, 힘들여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을 아주 귀찮고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왔다거나 또는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을 달성하면 성취감이 크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을 참고 오래 노력을 해야 하는 것들은 전부 외면하게 돼요. 그리고 피상적이고 충동적인 쾌락에만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인생을 가치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가치 없는 것으로 인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세 번째는요, 중독에 익숙해져서 강박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히 도박, 알코올, 마약 등으로 인한 중독은요, 처음에는 조금 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점점 내성이 생겨서요, 더 많이 해야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고통스러워도 강박적으로 그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게 된답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죠. 다시 말해서 도파민 중독으로 인한 쾌락은요,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서 우리 답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스탠퍼드대에 중독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소장인 애나 램키가 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쾌락과 고통은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로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는 발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수평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의 쾌락을 느끼게 되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도 사실 일상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몇 시간씩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뭘 보다가 낄낄거리다가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렸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괴감, 불쾌감 이런 것들을 느낀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도파민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고통과 직면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서서요, 고통은 무절제한 쾌락을 느낀 이후에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는 점, 이거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요, 뛰는 동안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힘이 엄청 들죠. 고통스럽지만 달리기를 끝난 다음에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더불어서 상쾌함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요, 쉽게 얻은 것보다는 일정 부분 노력과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쾌락만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우리 뇌가 여긴다는 거예요.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쓴 폴 블룸, 이 폴 블룸은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데요, 인간에게는 의외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깊은 목표가 있다면요, 인간은 자발적으로 그 크고 작은 고통에 뛰어든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운동이에요. 이거 너무 자명합니다.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데 알고 나면 실천을 좀 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특정 행위에 중독돼서 과도한 도파민이 분비되는 일이 반복되면요, 결국은 신경세포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동은 단백질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요, 손상된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고요,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시켜서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도파미네이션에서 NRMK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알약보다 기분, 불안, 인지, 활기, 수면에 더 깊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디지털 디톡스예요. 이 용어 우리 많이 쓰죠. 디지털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독성이 아주 높은 숏폼 콘텐츠들, 이런 것과 자신을 분리해보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두고요, 1시간, 2시간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해보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시간을 꼭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명상입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도파민 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을 하면요, 도피 성향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작은 쾌락에 너무너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파민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함과 동시에 이게 생각보다 우리를 크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